작가 꿀발 꿀나 천재네. 똑달 작가님이 진짜 똑똑하다고 느껴진다. 진짜 급이 다르다. 꿀발. 내가 현역 웹툰 작가였으면 시샘 꿀나 났을 듯. 난 웹툰 작가가 아닌데도 똑달 리뷰의 열등감 느껴진다. 오우 쉣. 오마이갓. 평소에 전 웹툰이라곤 아예 거를 또 보지도 않습니다. 재밌는 게 없어요. 제목부터 하나같이 뭐가 꿀라 세네, 뭘 꿀라 퀘스트를 한다네, 뭘 꿀라 물고 빨고 하네 연병을 할 뿐이고 분량만 오지게 길쭉해서 보기는 귀찮은데 막상 내용은 좆도 없거든요. 설령 재밌는 게 몇 개 있다고 해도 진짜 삘이 꽂혔을 때 한 번에 보고 마는 편이지 꾸준히 보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대부분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웹툰들은 진짜로 볼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저는 결국 만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좋던간에 싫던간에 뭐라도 봐야지 영상감을 뽑을 수 있고 리뷰하는 재미를 볼 수 있죠. 그럼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화를 리뷰하는 것인가 싶을 텐데 그 정답이 바로 영상의 시작에 있죠. 바로 사람들의 호들갑입니다. 용서돌, 더벅소, 제 최고 애증의 관계인 만화들 기억하시죠? 이 웹툰들도 똑같습니다. 용서돌의 1화 배기영사편, 더벅소는 제 기준 평범하게 재미없고 못 만든 웹툰이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그 폭발적인 호들갑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재밌게 작업한 작품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 똑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시청자가 가져뒀던 저 호들갑은 유튜브를 하면서 들었던 그 어떤 호들갑 중에서도 토클래스 단연 최고의 호들갑이었고 저의 욕구를 맥스까지 찍어줬기에 화제였던 2부의 마지막까지 약 3주에 걸쳐 완주했는데 이제 뭔 말할지 아시죠? 겁내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이번엔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문이 더 큽니다. 화제의 그 반전으로 인해 앞에 보던 호들갑이 터져나온 건데 저의 입장에선 진짜로 이게? 이거? 진짜? 리얼? 이라는 생각만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반전 외에도 할 얘기들이 많다는 건데 참... 아무튼 주절주절 그만 씨부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똑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 연출력입니다. 연출력은 실제로 아무리 시시한 장면이라도 보는 사람을 긴장감 있게 만들어 재미를 주는 작품들의 심장이며 이는 스릴러, 추리물에선 작가가 독자에게 제한된 점호반을 제공하는 극한의 밀당수를 통해 뛰게 한다고 볼 수 있죠. 똑달은 날 때부터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시작한 지 단 4컷 만에 김이 빠져버렸거든요. 장면을 봅시다. 우리 집은 완벽하고 달라는 4인 가족이었다. 내가 18살 때 아빠가 실종되시고 내가 12살 때 남동생이 입사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진 평범하게 괜찮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스릴러 장르의 도입부답죠. 근데 뒤에 바로 이런 대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내내 나는 엄마에게 복수를 꿈꿔왔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앞에 대사만 있으면 괜찮은데 뒷 문장이 붙자마자 맥이 팍 끊기는 기분이죠. 사실 뒤에 이 대사는 여기에 붙으면 안 되는 대사입니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저렇게 간단한 사건과 의문점을 던져놓은지 2컷 만에 바로 풀어버리다뇨. 엄마가 사건의 중심이라는 건 굳이 대놓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엄마가 수상하다는 건 지속적으로 그것도 이렇게나 대놓고 강조되기 때문에 독자가 작품을 읽어가다 자연스레 느끼기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건이 주는 궁금점의 이점을 더욱 활용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놓고 시그널을 팍팍 준대지만 확신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놈이 뭔 짓을 할 것 같은 기분이 팍팍 들지만 그게 확실치 않기에 두려운 게 제일 공포스러운 일 중 하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랑 동생이 죽었다가 나왔고 동생이 엄마에게 미움을 받는 건 맞지만 설마 저런 걸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걸 무참히 배신해야 충격적이죠. 또한 주인공의 목적이 도입부부터 아주 명확히 제시된 이 만화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통해 불안정한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해갈지에 대한 일말의 변수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독자들은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거칠지 알고 있고 어떤 형태로 변할지 완전히 제시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스릴러 한 편을 본 게 아니라 무슨 수학 공식을 만화 한 편으로 본 것 같죠. 거기다 문장의 활용법도 이상합니다. 뒤에 엄마에 대한 복수를 꿈꿔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충분히 충격적이라면 반전성이 있어야죠.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불행해졌다 란 칙칙한 톤으로 시작했는데 뒤에 따라붙는 이야기도 이렇게 똑같이 정직하게 칙칙하다니 이래선 진짜 족도밥도 아닙니다. 궁금점을 품고 독자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하는 앞문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딸이 엄마에게 내는 복수를 꿈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제 역할을 못하고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서로 떼어 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앞문장만 남겨놓고 뒷문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거나 아님 중간에 문장을 더 붙여서 서로를 떼어놓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의 효과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사건의 의문점을 적극 활용 가능해지니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의 효과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뒷문장의 충격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빌드업을 쌓아 문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앞서 맥이 끊긴다는 얘기도 했었죠? 이는 문장 자체가 어색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뒷문장 자체가 애초에 이런 거나 이런 것처럼 주인공과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들어간 다음에나 나와야 자연스러운 단어인데 사건의 아주 조그마한 단편만 보여주고선 덜렁 주인공과 만화의 행선지가 나오니 이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만화의 단 4컷 만에 이 만화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1화에는 긴장하면 장면들이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해주는데 어찌 그렇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작품 내내 이어진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거죠. 일단 이 장면을 봅시다. 진짜 이런 장면들 나올 때마다 그냥 빵빵 터졌습니다. 저게 사실 웃긴 장면으로 했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시험이 내가 최악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류솔은 이날 이후로 운동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나 남수를 보는 건 그날로 마지막이 된다. 비장한 장면 뒤에 나오는 맥 빠지는 대사 진짜 기가 막힌 개그 소총인데 왜 이걸 여기다. 아니 그건 둘째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친절한 겁니까? 이 만화는 계속해서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해서 죄다 알려줍니다. 독자가 작품을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하게 만드는 스릴러. 아니 작품의 묘미는 일찌감치 빼버리죠. 여기서 대사를 빼봅시다. 어떤가요? 적어도 제 눈에는 훨씬 의미심장하고 긴장감 있는 장면이 됐다 봅니다. 장면만 있기에 바를 수 있는 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보통 속을 알 수 없는 저 표정에 몰입할 수 있는 건 대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뭐 침묵의
중요함에 대해선 좀 일단 영상에서 얘기했으니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참고하시고, 연출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많죠. 주인공이 물에 빠져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충격에 빠진 사람의 모습 같나요? 전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데스메탈을 하는 크라우저 길소명에 가깝다 보죠. 하여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이나 이런 느낌은 조금이라도 담고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충격받는 장면들만 배치해 독자가 상황과 인물의 감정에 이입하기 쉽게 만들어내고 비명소리를 하늘 혹은 주변 건물들에 비춰넣는 게 일반적이라 보죠. 이런 연출들도 매우 아쉽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다룰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짓을 하든 작품이 시시해지는 걸 막기 어려워지고, 심각성이 와닿지 않는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얘네가 꼴 떤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느끼는 주인공의 혼란 상태와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선 이 정도 연출에 그쳐선 안 되죠. 어지러질 같은 귀여운 효과음을 넣을 게 아니라 차라리 흑백 장면만 넣는 게 낫고, 더 나아가 이런 구도의 장면 정도는 최소한 넣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오열 장면도 진짜 연극하나요? 명진아, 명진아, 또 왜 이렇게까지 넓은 장면을 쓰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이 주인공을 작게만 비췄어도 괜찮은 장면이 됐을 텐데 말이죠. 이 해석도 정말 미안하지만 용서 돌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가 너무나 단편적이라 알기 쉬워 더 이상의 정보도 필요 없고, 이 해설 이후에 교수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라는 상태를 보고했음에도 어차피 주인공이 확실한 약점을 잡아놓고 밀어붙인지라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대체 뭔.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면 주인공이 이 교수를 살살 구슬려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괴해야 주인공이 얼마나 상대의 심리를 잘 파고들어 자신의 페이스를 끌고 오는 위협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주겠죠. 이 장면도 뭐가 이상하다고 설명 안 해도 되죠? 다음은 이 엘리베이터 장면입니다. 작중에서 맨 처음으로 스릴러적인 모습을 보여준 에피소드죠. 전개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연출이 참... 주인공은 엄마의 시크릿 파일을 찾으러 엄마를 딴 쪽으로 빼돌린 뒤 문을 따려 합니다. 그리고 정석적인 전개, 바뀐 비밀번호와 예상치 못한 경고음이 주인공을 위협하죠. 그렇게 경고음이 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던 중 주인공은 어찌저찌 문을 따내는데 성공하고 엘리베이터가 이미 5층이 지난 걸 확인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연출됩니다. 네, 이것도 정석 오브 더 정석이 있죠? 문이 딱 따였을 때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5층이 되고 주인공이 엘리베이터를 지켜보면서 5층에 문이 딱 열리는데, 알고 보니 옆 건물에 누군가나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탄 거였고, 그 장면 이후에 주인공이 있는 5층은 6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주인공이 거기서 주저앉든 방에 들어가서 주저앉든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런 대사를 써야죠. 긴장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놈이 문 열면서 이런 여유로워 보이는 대사를 치는 게 맞습니까? 뒤에 이 장면들도 제발 저 효과음들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되게 무서운 장면들이어야 하는데 저 귀염 뽀짝한 효과음들이 분위기를 다 작살내놓지 않습니까? 좀비가 막 쫓아오는데 효과음이 애기들 전용 신발 뽀짝뽀짝 소리 나는 거는 다를 게 없다고요 저게. 외에도 연출이 참 별로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다음은 전개입니다. 떡달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아주 길디깁니다. 간단히만 보여주고 가도 되는 사건들을 굳이 길쭉하게 늘려놓죠. 몇 가지 장면들을 봅시다. 엄마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이 사망 플래그를 세우다 죽는 장면을 봅시다. 대놓고 뻔한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알려진 일이었으니 말이죠. 근데 그랬으면 짧게 치고 나가는 게 좋았을 겁니다. 답을 모를 때야 이런 플래그 세워질 때 발생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겠지. 이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거든요. 분량의 반에 반토막을 냈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전개 속도는 1부와 2부에서도 꾸준히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 인물들인 남수와 류소를 통해 말이죠. 불은 아주 느려 터졌습니다. 시시한 적, 불행 과거사, 그리고 불행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전쟁 레벨을 꽤 생길 타이밍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남수처럼 멍청하기를 해, 멘탈을 약하기를 해, 꾀기없기를 해. 이런 전개로 긴장감이 생기려면 간단한 동기만 제공한 뒤 단혹하건 치밀하건 강력한 방식으로 주인공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결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불행한 얘기를 풀어야 템포에 맞는 진행이 되겠죠. 불행한 얘기를 푸는 것도 너무 깁니다. 어차피 남수와 류소는 목적이 확실한 이슈메이킹 원툴의 표면 캐릭터이기에 이런 식의 묘사가 필요한지가 의문입니다. 약점 모른 상태가 불행, 사고. 어차피 둘은 주인공들의 도구에 불과하며 별다른 눈높이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데, 이런 둘을 진득하게 비췄을 때 돌아오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불행 파리를 통한 감정 주입이죠. 마치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입니다. 길고 답답하고 화남의 연속이죠. 중간에 끼워진 수행여행 에피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쯤 말했으면 이게 왜 별론지도 아실 테니 말이죠. 드디어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수많은 호들갑의 근원인 2부의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죠. 솔직히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고평가한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죽을 수 없어도 하이라이트에 뽐맛이 주어준다면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거든요. However, 저는 도당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반전이 대체 어떤 면에서 놀라운 건지, 대단한 건지, 이 작품을 고평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건지, 류솔과 함께하던 인물이 알고 보니 일부의 주인공이었던 길소명이 아니라 엄마인 명소민이었다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반전인 건지를요. 작중에서 류솔을 상대한 게 주인공이었건 엄마였건 이게 대체 작품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류솔을 상대한 게 엄마여서 작품의 핵심인 주인공
주인공 vs 엄마의 구도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를 만한 엄청난 힌트를 얻었습니까? 뒷내용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과거사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체가 드러났어도 드러나지 않았어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이게 충격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세운 기가 막힌 계획이 척척 진행되는 도중 이에 피가 나옴으로써 사실 주인공의 모든 행동이 그저 엄마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진실을 독자들만이 알고 주인공은 모르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서스펜스를 연출하기랬습니까? 아니 모정으로 시작해 살인으로 끝나는 엄마의 타락 과정을 깊이 묘사하여 똑 닮은 둘이기에 주인공에게서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렇게 주인공의 행보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 섬뜩함과 두려움을 선사하기랬습니까? 저는 둘 다 아니다고 봅니다. 서스펜스는 USB의 비밀이 곧바로 밝혀지며 죽어버렸고 섬뜩함과 두려움은 주인공이 남수를 어떻게 해보기 전에 엄마가 처리해버림으로써 기회를 잃었죠. 모든 게 다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선행 공개되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미지로의 공포라는 무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구조적인 부분과 별개로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2부를 전부 감상한 뒤 반응이 딱 이랬습니다. 이게 다라고? 아, 뭐 그랬구나.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였구나. 근데 그렇게 이게 놀랄 일인가? 물론 뻔하다는 게 작품을 지켜보면서 반전을 눈치채기 매우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주변 배경, 소품이 후진 건 그냥 일반고로 나와서 그런 줄 알았고 유솔에게 집착하는 모습은 동생의 이겨 남수까지 이런 주인공이기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꽤나 공을 들여 만들어진 반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똑 닮은 딸이잖아요. 엄마랑 자식이잖아요.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비슷하다는 것도 계속 묘사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마지막에 엄마의 얼굴이 밝혀지면서 주인공이랑 너무나도 똑 닮았다는 게 그리 놀라워할 일인가요? 반전이 없는 반전 드라마의 재미, 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가 작품의 길을 다 따라왔다 기말하여 착각했을 때쯤 무참히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예측치 못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다소 억지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재미는 어지간하면 보장되는 반전의 맛이라 생각하는데 똑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로드맵을 아주 정직하게 따라가죠. 마무리하면서 요약하자면 똑달은 스릴러가 가진 재미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템포로 몰아쳐 긴장감을 심어놓은 타이밍에 박차고 나가야 될 스릴러 만화가 느린 호흡으로 독자의 산통을 깨 부셔버리고 반면 개개인의 가진 파워와 다른 장면과의 연기력을 통해 몰입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연출력은 밋밋하고 평범한 전문으로 버무려져 몰입이 되지 않고 제한된 정보와 가려진 시야를 이용해 독자에게 공포를 심어주긴커녕 친절함으로 무장해버려 그 공포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앞서 마지막 반전 그 빌드업 자체는 꽤 괜찮다고 말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건전지를 꽤 괜찮게 만들었지만 이걸 테니스 공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매우 효율이 떨어지듯 또 다른 반전은 본인이 만든 무기를 활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보긴 어렵기에 이 반전 하나로 평가를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똑다를 보면서 느낀 건 스릴러란 장르는 작가들이 참 어려워하는 장르가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장난감이 그랬고 블로그에서 다뤘던 돼지우리가 그랬습니다. 템포와 세심한 연출이 만화, 특히 스릴러같이 긴장감으로 먹고 사는 장르에선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기본기들을 다 제쳐두고 너무 사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자극적인 얘기, 자극적인 표현, 자극적인 사건으로 어떻게든 독자들의 머릿속에 뭐라도 박아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가장 중요한 만화를 보게 하는 힘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반전보다도 기본적인 연출과 전개력이 훨씬 아쉬웠던 만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한들 이 친절함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전 친절함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군요. 소수라도 제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고도 없이 수개월을 기다리게 하니 말이죠. 하여 다음 리뷰 영상은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갑니다. 인기가 좋아 많은 요청이 있던 주제고 그만큼 퀄리티 있는 영상이 올라갈 테니 많은 기대해주세요.